시즌 2 유닉 1%. 성, 몸, 마음, 영성, 폴브레인의 1% 생존 전략. 당신을 에너지 오르가즘 탕연으로 초대합니다. 유닉 1%. 네, 2부 시작해 볼게요. 네. 네. 자기소개부터 그러면 쫙 하겠습니다. 네. 오르가즘의 신 이박사입니다. 네. 예. 힐링의 여신 백마담입니다. 네, 자유의 여신 MC 리입니다. 네, 저는 루나입니다. 네, 루나님. 네. 게스트. 루나도 신 하나 하세요. 달의 여신. 아, 달의 여신. 네, 루나가 달의 여신이라는 뜻이잖아요. 아유, 이름을 짓는 것 자체가 네. 예, 성내야. 지금 성당당 후보로 지금 아까부터 탐내고 계세요. 아니, 우리가 쉬는 시간에 우리 각자 포브레인 중에서 어디가 발달했나 뭐 이런 얘기를 좀 나누고 있었는데 맞아요. 우리 오르가즘의 신님이 네. 루나님을 보고 계속 성뇌야. 맞아. 성례랑 심내. 섹스 브레인이 발달했어 막 이러면서 계속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이름에서 이미 나타나잖아요. 루나. 네. 아니, 루나가 분명히. 어때서요? 달이 그게 음기의 상징입니다. 역시 우리 박사님 너무 멋져. 음기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면 양기. 피할 수 없네요. 네, 예. 피할 수 없어. 이 숙명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우리 루나님이. 아니, 저번에 제가 그 섹스 다이어트를 청취했는데, 남자만 있으면 저도 하고 싶더라고요. 뭐, 섹사이어트. 네, 그 썸녀님의 그 너무 그 자기 경험담이 너무 파워 있게 하셔서 너무 부러웠어요. 역시 음기의 여신. 네, 그래서 우리 지금 오늘은 당신이 우울한 1%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제가 사과드릴 게스트를 잘못 들어왔어요. 음기의 여신님을 왜냐면은 데려왔어. 우울증의 그 중요한 원인이 네. 성생활에 있어요. 아니, 되게, 제가 박사님하고 표정이 되게 아주 놀라운 비밀을 밝히시는 것처럼. 매우 놀라운 숨겨진 1%의 비밀을 밝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맞아요. 우리가 항상 귀에 진짜 잘 그래요. 들어. 사람들이 그 성적인 거는 잘 생각 안 하거든요. 예, 심리적인 것과. 근데 사실은 우울한 이유가 성하고 많이 연관돼 있어요. 예. 그러면. 청소년 우울증은요? 청소년들은 성욕이 없나요? 소아 우울증. 소아들도 안 돼요, 박사님. 그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아니 성욕이 있어요. 아니, 알겠죠. 그리고- 그쪽으로 가시면 안 된다고요, 박사님. 아니, 성적인 행위를 한다니까요, 소아들도. 그쵸. 네. 사실 뭐 이렇게 젖병을 빨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다 그런 성적인 어떤 욕구를 맞아요. 충족하는 행위예요. 우리 저번에 한번 다뤘었잖아요, 네, 그죠? 네. 네. 그러면 일단 우리 그 이유를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성적인 욕구가 네. 박탈될 때에 네네.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이제 그런 우울하고 슬프고 신경질적이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죠. 네, 그게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이유를. 원인과 이유. 네. 이거를 아주 시적으로 표현한 게 있어요. 박사 20초 안에 끝내주실래요? 앙드레 브루통이라는 그 프랑스의 시인이자 초현실주의 주창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부르틀 것 같아, 진짜. 삶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는 곳에서는 성적인 면을 살펴보아야 한다. 완전 박사님하고 소울메이트. 때가 되면 성적인 부분이 삶과 죽음의 균형을 회복하게 되고 죽음으로 향한 발걸음을 돌리게 한다. 네. 예. 네. 그분은 그렇게. 아까 전에 우울하고 무기력해지고 네. 또 때로는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고 그랬잖아요. 예. 제 심정이. 그럴 때는 성을 한번 되돌아봐라. 이걸 지적한 겁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수녀님이나 스님들, 만약 이제 그 성생활이 불가한 많은 분들이 또 그러면 이제 우울하지 네. 않은 이유를 지금 또 이제 얘기 나누면 또 이제 다른 얘기를 하겠죠. 그분들은 자위를 하신다라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이야기가 같이 하실 것 같아서. 아니에요. 네네. 그분들이 우울한 사람들이 많아요. 종교인들이. 오늘 성례와 심례 빅매치. 즐거운 사람이 누가 종교를 합니까? 현실이 즐거운데. 현실이 즐겁지 않으니까 그런 이상세계로 빠지는 거예요. 종교나 어떤 추상적인 철학 그런 세계로 탐닉하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은 이분들의 그 집단 지금 반발이 있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 그런 건 정말 아니거든요. 네. 다 그렇다고는 안 그랬어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얘기한 거고 네. 그걸 통해서 이제 건강하게 극복하는 사람도 많지만 안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일단은 접수 네, 하고 오케이.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부르똥 시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심리학에서는 이제 우울한 원인을 어떻게 보냐 하면 생각의 패턴. 그러니까 생각의 패턴에서 찾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우울해지냐면 어떤 사건 사고 때문에 우울해지는 게 아니고요. 네네. 그 사건 사고를 해석할 때 아, 부정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네네. 우울해지는 걸로 대체로 봐요. 네네. 네. 근데 이제 그 내용은 한번 좀 그냥 꼭 우울증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우울해질 수 있는 생각의 패턴을 얼마나 갖고 있나는 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선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청취자분들 항상 좀 기준이 높은 편인가요? 뭔가를 결정하거나 판단하거나 뭐 할 때 기준이 높은 편인가요? 네. 상당히 높죠. 저도 기준이 높은 네. 편이에요. 근데 그걸 꼭 이뤄내요. 자, 기준이 높은 편인가요? 우리 루나? 네. 높은 편이고. 네. 여기 기준 다 높은 편이에요. 저도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자, 그런데도 우울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네. 뭔가 생산적으로 네, 그 네. 기준을 맞춰서 처리를 해냈기 때문인 거겠죠? 대체로 기준이 높고, 현실은 안 따를 때. 아. 그러니까 현실에 비해서 기준이 많이 높을 때. 이럴 때 이상과 현실의 괴리는 우울해지기 쉽죠. 우울로 이끌기가 쉽죠. 그러니까 나는 현재 전혀 지금 뭔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기준만 높을 때. 네네. 이럴 때 굉장히 그 기준은 도달할 수 없는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기가 쉽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럴 경우에는 방법은 기준을 좀 낮춰주는 거. 많이 낮춰주는 거. 그래서 작은 성취라도 네네.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게 좋은 방법이죠. 네. 여기 계신 분들은 기준을 높게 한 다음에 죽으라고 어떻게든 열심히 해서 채우는 형이죠. 네. 저도 좀 그런 형에 가까운 것 같아요. 소확행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죠? 소확행. 네, 소확행. 오, 박사님.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네, 추구하자. 그것도 어떻게 또 그래도 아셨네요. 맞아요. 요즘 용어 거의 모르시잖아요. 저번에 고구마 네. 사이다도 못 알아주셨잖아요. 심지어 고구마 사이다도 몰라가지고 맞아요. 우리에게 고구마를 안겨주셨는데 맞아요, 맞아요. 아니 알았는데 그 용어가 잘못됐다는 걸 지적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런 경우 빨리 넘기죠. 맞아요. 네. 두 번째 질문 던져드릴게요. 네. 완벽주의인가 당신은? 완벽주의입니까? 완벽주의입니다. 아, 정말요? 완벽주의? 네. 아, 저는 완벽주의 아니에요. 저도. 뭔가 완벽주의 아니고 그때 달라질 수 있다 생각하고, 예, 뭔가 정답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완벽주의였는데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완벽주의가 좀 사라진 상태인 것 같아요. 심리학 하면서. 아, 네네. 자, 완벽주의라면 특히나 그 흑백 논리를 가진 완벽주의. 그러니까 100점 아니면 빵점이라는. 그러니까 이런 분들 많아요. 아이가 시험을 96점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네네네. 그러면 엄마들이 딱 가져왔을 때 100점은 아니잖아? 이 말부터 하는 맞아요. 부모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 드리고 방금 그거랑 일맥한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완벽주의들은 자기도 괴롭지만 주변을 괴롭게 만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네. 틀리게 만들고 뭔가 잘못된 것처럼 말하고. 네네. 그래서 이런 말을 계속 듣고 자라게 되면 본인도 맞아요. 100점 아닐 바엔 소용이 없어. 와.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고 회로가. 맞아요. 그래서 100점 못 맞을 바에는 아예 학교를 때려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아니면 도라는 흑백 논리로 치우치게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세상에 우리가 100점 맞을 일은 거의 드물고 그쵸. 그 밑으로 될 때마다 아예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완벽주의인 친구들은 상담을 해보면 공부를 너무나 잘하다가 아예 학교를 그만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가 네네. 한번 놓치면 그러니까 수학도 수포자들 보면 수학을 잘하던 친구들이 많이 수포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잘하다가 뭐 하나 놓치면 아예 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빵점 아니면 100점이라는 이러한 흑백 논리가 우울로 이끌기가 쉽죠. 그럼 이 사고 패턴이 굉장히 위험한 사고 패턴이네요. 그렇죠. 우리 오르가즘의 신님은 어떠세요? 완벽주의라고 하셨는데? 되도록 이제 완벽하게 하려고 이제 노력은 하고 있죠. 근데 생각을 어떤 식으로 돼도 그 상황에서 그 일이 완벽하다. 이렇게 생각하려고 이제 좀 네, 생각하죠. 생각을 바꾸셨군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 결과가 어떻든 간에 이거 자체가 완벽하다. 이미. 그렇죠. 그거는 굉장히 많이 이제 좋은 생각이죠. 왜냐하면 네. 저도 그렇게 바뀌면서 굉장히 그 완벽주의를 좀 해소할 수 있었고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돌던 패턴 저도 그 완벽주의를 완벽하게 해내지 못했을 때 뭔가 좀 좌절하거나 이런 패턴을 좀 극복을 했었거든요. 네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 던져드릴게요. 이런 기준들은 제가 이제 좀 잘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을 일어나는 기제를 네. 제가 이제 해석한 내용들이에요. 잘게. 네네. 세 번째, 화를 내야 할 사람한테 못 내고 자기 자신한테 내는가?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그 흔히 말하는 화병 같은 건가요? 그러니까 화를 막 참고 이게 자기한테 이렇게 막 끌는. 정작 내고 싶은 사람한테 못 내고 네네. 부글부글 끓고 내 자신이 못나서 그렇다. 이렇게 가는 경우 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화를 이제 참으면 네. 자신을 공격하게 돼요. 그 화가. 그러니까 남 탓하고 화를 내는 분들은 분노 조절 장애로 가기가 쉽고 내 탓하고 이제 화를 사귀는 분들은 우울로 가기 쉬운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내성적인 사람들이 화병이 많고, 그죠? 그리고 암도 내성적인 사람들이 많이 걸려요. 진짜 암이 뭐가. 왜냐면은 보기에 아주 순진하고 천사 같은 사람들이 의외로 병이 많이 걸립니다. 그걸 참고 가슴에 쌓아두니까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분들 많잖아요. 시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한 30년 가까이 모시고 살면서 병수발하고 다 이랬는데 어머니 막상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보면 본인이 암이야. 어머. 근데 그런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너무 착한 며느리들이 암 걸리는 경우. 그건 그러니까 오히려 분노를 표출하고 보기에 조금 폭력적으로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병에는 잘 안 걸린 것 같아요. 어떠세요? 우리 그런 오르가즘의 신님은? 그런 이유가 바로 이제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제일 좋은 건 화가 안 나는 건데, 그러니까 화를 그러니까 일부러 누른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화낼 일이 아니다라는 관점?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게 모두 생각하고 연관이 있는데요. 네네. 내가 억울하고 화가 나지만 못 내고, 왜냐면 그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두려워서 혹은 상처 입을까봐 못 내고 내 자신한테 결국 화살을 돌리게 되면 내가 상처를 입고 우울해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반대로 쟤 때문에 저래 하고 이렇게 밖으로 표출하는 분들은 또 화를 쏟아내기 때문에 상대가 또 상처를 입거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맞아요. 그런데 제일 좋은 거는 결국 이거는 이러이러한 일이고 뭐 적절하게, 그러니까 화를 낼 만큼만 적절하게 맞아요. 딱 그냥 할 말 딱 하고 마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으면 가장 좋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정리가 돼야 돼요. 사실 생각이 하긴 네네. 뭔가 자기 생각 자체가 명확하지 많이 않으면 정리가 돼야 가능한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을 던져볼게요. 당신의 주변, 특히 부모나 형제 등의 비교 우위의 대상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누군가 비교할 대상이 있는 것. 늘 비교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빨리 불행해지기 쉬운 방법이 비교하는 거라고. 네. 네. 저는 옛날에 비교하면서 살았었어요. 누구랑 비교했어요? 친구나 이제 연예인이나. 연예인? 어머, 연예인이랑 비교하면 진짜 불행했겠다. 네. 지금은 그러진 않지만 옛날에는 그 항상 기준이 높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가면서 살아야지 하면서 비교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 네. 비교할 때 어땠어요? 내 자신이 무기력해지고 그냥 그 순간 비교하는 순간 우울증으로 이제 가더라고요. 네. 누구라는 뭐 비교할 만한데. 왜요? 아, 이게 다 아랫사람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아니, 내 아래에 있어, 뭐 이런 거. 비교할 정도로 출중한데. 외모도 출중하고 뭐 이렇긴 하지만 이제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잘나서 비교를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잘날수록 더 비교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울해지거든요. 왜냐하면 산이라는 건 끝이 없고 그래서 보면은 명문대 미국에 있는 메이저 대학으로 정말 아이비리그 이런 데 유학 간 분들이 우울증 많이 걸려요. 맞아요. 거기 가보면 더 자살률도 잘난 높고. 사람이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최고였는데, 그러니까 최고라는 것 자체가 이미 비교하고 비교를 있다는 하고 거거든요. 있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저는 오히려 반대인데, 저는 여기서 조금 제가 스스로가 내가 좀 특이한가라 생각한 게, 저는 비교를 하고 살아본 적이 없어요. 항상 평생 약간 난 혼자다. 약간 뭔가 이게 나 마이웨이 약간 이런 게 있어서 마이웨이. 그 비교라는 관점 자체가 없어요. 역시 자유의 여신이야. 그 점은 굉장히 본인의 삶에 유리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실용적이고. 맞아요. 그래서 나이가 저보다 많아도 비죽는 게 전혀 없고 학벌이나 뭔가 저보다 이런 경제적인 게 뛰어나도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맞아요. 저한테 유리하죠. 오르가즘 해시님은 어떠세요? 비교 대상이 있었나요? 아니 오히려 반대. 자기가 최고. 최고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본인이 비교 우위. 맞아요. 나는 내 혼자밖에 없으니까 나는 항상 내가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죠. 천상천하 유아 독존. 맞아요. 그래서 이 인간들을 구원해야 한다. 내 아래에 있는 인간들. 오히려 그런 모습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맞아요. 그래서 나르시즘의 신이에요. 아 지금 굉장히 그 흐뭇한 미소. 계속 주장하면 팬이 생겨요. 정당당에 이게 가입하시겠습니까, 누나님? 뭐냐면 세뇌되는 효과가 있어요. 계속 이렇게 처음에는 왜 그러면 왜 이렇게 뭐 자뻑이야 막 이렇게 하다가 맞아요. 자꾸 들으면 그런가 이렇게 되는 효과를 맞아요. 그런데 내 말에는 자꾸 세뇌될수록 좋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진리를 얘기하니까. 진리. 아이고.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못한 얘기가 있다면 비교를 했는데 네. 예를 들어서 특히 형이나 누나가 있다 혹은 언니나 이제 오빠가 있다 그런데 그 오빠가 나 언니나 형 누나가 형제가 굉장히 뭔가를 잘했어요. 공부를 잘하든 운동을 잘하든 그거 항상 칭찬받았어요. 이러면 동생으로 태어나서 아무리 노력해도 그 따라잡을 수 없을 때 네네. 이럴 때 우울해지기가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앞서가거든요. 이미 먼저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도 몸도 나보다 키가 커. 또 뭐든지 잘해. 진짜. 그러면 이럴 때 굉장히 우울해지기가 쉬워요. 항상 넘지 못할 산이 내가 하나를 넘으면 더 높은 산이 있고 더 높은 산이 있고 해서 굉장히 우울해지기가 쉬워요. 이렇게 비교하는 거는 영혼을 파괴하는 행위예요. 사실 그래서 부모님들 진짜 주의하셔야 돼요. 무심코 형 좀 봐라. 왜 형만큼 못하니? 뭐 이런 말들. 굉장히 영혼을 파괴하고 병들게 하는 행위라는 거. 네. 맞아요. 오케이. 그 다음 5번째 질문이요. 나는 뭔가 내가 없이 산다는 느낌이 드는지, 내가 없다 이런 생각이 자주 드는지. 어떠세요? 내가 없는 것 같아. 내가 없다고요? 네. 항상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하거든요. 난 내가 없이 산 것 같아. 내가 없는 것 같아. 약간 뇌 말고. 네네. 결혼하신 분. 그러니까 이거 딱 그건데요. 그 전형적인 그 한국의 피해자형 어머니들, 어머니들이 희생.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나 없이 산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지.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아니 뭔가 내가 너무 살아 있어. 뭔가 이 경험을 끄집어내는 생각이 안 나. 여기는 심하게 살아 있어. 근데 사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욕구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기에 내 욕구를 모르고
하지 못했을 때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나 없이 살았다. 맞아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자기 표현의 달인 할 때 다뤘지만 할 때 다뤘던 주제 나를 존중하는 것 그거 되게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욕구가 항상 뭔지에 깨어 있어요. 깨어 있어서 네. 그래서 제가 있을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뭘 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채워야 될지 모르는 분들 이런 분들도 우울해지기가 쉽죠. 네. 자, 그 다음에 6번째 질문 던져드릴게요. 중요한 타인 중에 우울증인 분이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이라든가 형제라든가 이런 경우에 뭔가 좀 전염이 한숨처럼 전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분위기에. 맞아요. 동감해요. 네, 가족 중에 우울증인 분이 계신데 와,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이렇게 뭔가 되게 건강하잖아요. 약간 자신의 애도 강하고. 근데 와, 진짜 내가 아니었으면 다른 사람이었으면 이미 잡아먹혔겠다. 그러니까 너무 그 한숨 매일매일 같이 있는 것 자체가 그때 도전되더라고요. 그 집에 돌아왔을 때 그 막 하고 무거운 분위기 자체. 그 분위기에 대체로 우리는 이제 전염이 되죠. 그렇죠. 근데 그 분위기뿐만 아니라 그 우울함으로 있는 분노, 어떤 그것을 다 이제 조금 건강한 사람한테 쏟아붓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그것들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또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뭔가를 잘 못했을 때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지. 이 중엔 또 없어 보여요. 근데 이 마지막 것이 위에 나와 있는 거랑 거의 이제 연관되네요. 그렇죠? 네. 완벽주의. 그리고 결정적으로 좀 우울을 유발할 수 있는 생각일 수 있죠.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느냐, 쓸모없는 사람으로 여기느냐. 네. 뭔가를 잘 못했을 뿐인데 건강한 사람은 이제 이거 잘 못했네.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울해지기 쉬운 생각은 내가 뭔가를 잘 못해냈을 때 나는 되게 무능해. 에서 더 나아가서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다 보면 죽고 싶어.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에 의해서 우울해지는 거예요. 이 생각이 돌고 돌면서. 그럴 때는 다음에 잘하지 이런 생각도 있지만 못하는 거는 그냥 포기하고 맞아요. 그것도 자기가 잘하는 게 있거든요. 네. 자기가 잘하는 거를 찾아서 하는 것도 중요한 것더라고 보니까요. 맞아요. 되게 공감 가는 게 제가 좋아하지 않고 못하는 거에 계속 매달리는 것보다는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걸 찾아서 하는 태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잘 찾기가 힘드세요, 이런 분들은. 왜냐하면 매사에 나는 못해 이런 게 깔려있기 때문에 잘해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너 그래도 그림은 잘 그리잖아. 이게 뭘 잘 그려? 화가일 수준도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 자체가 매사에 이렇게 부족하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우울해지는 거거든요. 네. 박사님은 절대 그럴 일 없겠지만. 근데 전 박사님 말씀에 공감하는 게 제가 예전에 웨이트리스로 이제 이게 식당에서 알바를 하는데 진짜 안 한 게 없네. 그쵸. 근데 제가 막 그릇 쏟아 엎고 막 그 사람들 이제 서빙하는데 사고 치고 이러니까 주변에서 이제 저를 좀 쓸모없는 사람처럼 대하는 거예요. 너무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감히 MC를 그래서 저의 솔루션은 박사님과 맞는 게 빨리 나왔어요, 거기에. 내가 여기 있을 곳이 아니구나. 내가 잘하는 일을 해야지. 맞아요. 내가 아니다 싶으면 빨리 중단하는 것도 진짜 하나의 방법이죠. 누구나 잘할 수 있는 게 있고, 맞아요. 대체로 또 좋아하다 보면 잘하게 되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가는 게 맞는 방향이긴 하죠. 네.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뭐냐면요. 이 귀인이라고 하는데, 귀인. 원인을 어디에 돌리냐인데, 네. 귀인을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돌릴 때 우울해진다는 거죠. 결국은 원인을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러네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중에는 없지만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이런 해당되는 우울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우울하게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팁을 좀 우리가 이제 드리는 걸로. 그리고 진짜 중요하네요. 정리하는 걸로. 솔루션 얘기하면서 저는 근데 굉장히 원인 얘기한 게 거의 솔루션하고 연관이 돼 있어서. 네, 그래서 마지막에 요약을 해드리면 될 것 같고, 우리 그래서 오르가즘 신님께서 그러면 한번 처방을 내려주시죠. 일단은 육체적인 원인도 상당히 깊게 개입이 돼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전에 예를 들면은 세로토닌, 멜라토닌 부족이
우울증을 일으킨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우리가 활동이 부족해도 이런 호르몬이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햇빛을 자주 안 맞아요. 보면은 네. 세로토닌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일단은 몸을 많이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햇빛을 보면서. 네. 억지로라도. 네. 그리고 이제 식습관도 되도록이면은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좋은 물질들이 많이 공급되는 자연적인 이런 식사 습관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인체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장으로 보거든요. 장. 네. 네. 오장육부 중에서 이제 장, 소화, 흡수, 배설을 담당하는 장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장이 잘 운동이 안 되면은 음식물이 정체가 돼서 가스가 많이 생겨요. 그 가스가 혈액을 타고 돌면서 뇌로 올라가면은 여러 가지 정서적인 변조를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현대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히포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창자는 우울의 집이며 우울증을 치료하는 데는 하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에 막힌 거를 잘 소통시키는 것이 우울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장기 마사지 전문가인데 이 장을 자주 마사지 해가지고 소통을 잘 시켜주는 게 정신의 어떤 소통을 시켜주는데 상당히 도움이 돼요. 어떤 이제 외부적으로 내가 몸을 자극하면서 그 호르몬을 분비하게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실제적으로 세로토닌이나 멜라토닌이 뇌보다 장에서 더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런 또 연구 결과가 있긴 하더라고요. 복뇌라고 그래가지고 90% 이상이 이 복뇌에서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장을 활성화시켜주면은 그런 필요한 호르몬을 효율적으로 활성화시켜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우울증이야말로 진짜 그 포어 브레인이 다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마치 우리 정신과 가서 우울증 치료해도 정신치료, 그러니까 약물 치료하고 이제 상담 치료하잖아요. 상담, 심리 상담 하고 맞아요. 운동도 해야 되고 맞아요, 맞아. 또 섹스도 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그 사람에 따라서 그 원인이 다를 수가 있고 맞아요. 내가 이 측면에서 다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죠. 아까 전에 이 정신적인 문제라고 그래가지고 정신적인 측면만 봐가지고는 부족하고 해결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 백마담님께서 주시는 솔루션은 네, 저는 아까 원인하고 다 결과가 맞아떨어져서 간단하게 요약이 가능한데 네네. 첫째, 기준이 높은 편이어서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우울로 이끈다고 했으니까 네네. 항상 기준을 낮추자. 잘하는 것보다는 행복한 것이 나으니까. 그래서 기준을 항상 대폭 본인보다 낮춰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미 잘할 수 있는 쪽으로 낮춰주는 거. 그래서 작은 성취감은 행복감으로 이끌어요. 둘째, 항상 대충대충 하자. 완벽주의인 분들. 그래서 저는 우리 애한테 항상 대충 하라고 얘기를 해줘요. 예. 그 왜 그러냐면 애가 아까 완벽주의 기질이 있어서. 그래서 항상 대충대충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이 완벽주의는 아예 완벽하게 하든지 아니면 아예 안 하잖아요. 네. 그런데 대충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바꿔주는 거가 되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 원인이 그 화를 못 낸 거였잖아요. 네. 그러면 화를 내야 할 사람한테 내는 것. 그 만약 화가 어려우면 말이라도 화내는 게 어려우면 말이라도 내야 할 사람한테 하자. 네, 이거고요. 세 번째, 비교는 영혼을 파괴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비교하지 말자. 비교 자체를 아예 프레임을 버려요. 그래서 나는 나 이렇게 항상 마음속에 새기기. 다섯 번째, 그 내가 뭘 원하는지 몰라서 우울해지는 거잖아요. 아주 작은 것부터 내 욕구를 파악하고 채워주자. 예를 들어서 메뉴 고르는 것부터 아무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네네. 사소한 것부터 나를 채워주는 것도 맞아요. 필요합니다. 네. 여섯 번째, 독감을 옮기지 않으려고 조심하듯이 우울한 사람한테 좀 감정적으로 분리하기. 네. 동화되는 게 독감도 아니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수건 따로 쓰고 조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울도 집안에 그런 분이 있다면 내가 분리하려고 노력하기. 그게 잘못은 아니라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자, 그 무엇을 잘못했더라도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 당신은 이 세상에 하나뿐인 자기 자신이고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 네, 이것을 항상 수첩에 써놓고 네네. 다이어리에 써놓고 핸드폰에 써놓고 되뇌이기. 자존감이랑 연결되는 결국은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요. 저도 그럼 두뇌로서 제 솔루션을 코멘팅하자면 네. 그러니까 저번에 했던 그 자기 표현과 굉장히 연관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와의 관계, 백마담님께서 주신 것처럼 자기를 존중하고 내가 고귀한 존재다. 그래서 내가 나를 하찮게 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존중하고 대하는지를 보는 것. 그리고 저는 이게 되게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나를 지지해줄 수 있는 파트너를 만드는 거. 네. 그래서 저번에 썸녀님과 제가 나눈 것처럼 내가 나를 틀리게 만들어도 정말 세상에서 나를 인정해줄 수 있는 사람. 네. 그런 사람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면 우울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리고 가치관인 것 같아요. 외부에서 오는 그런 어떤 외부에서 요구되는 어떤 돈이나 이런 물질적인 가치관인지 아니면 내부에서 오는 자신만의 가치관이 있는지. 항상 누군가가 나를 너는 정말 예쁘고 아름답고 넌 정말 소중해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좋고 네. 만약 그렇게 말해줄 사람을 만드는 것도 쉽지 않으니까 네. 그렇다면 나 자신에게 항상 그렇게 말해주기. 매일 거울을 보면서 너는 정말 소중해, 정말 아름다워, 정말 퍼펙트해 뭐 이렇게. 그런데 물질적인 조건이 충족이 안 되면은 정신적으로 그러고 싶어도 안 됩니다. 그쵸. 저는 물질적인 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그 육체적인 건강이 있죠. 네. 일단 통증이 너무 심해도 안 돼. 맞아요. 그 유머티즘, 맞아요. 갑상선 호르몬 부족, 루푸스 뭐 이런 면역 질환 상당히 고통이 심하거든요. 맞아요. 이런 질환이 있으면 우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삶에 그 건강하려면 근본적인 두 가지가 받쳐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건강, 하나는 돈이라 생각해요. 여기에 이슈가 있으면 당연히 그 뭔가 밑 빠진 그 탕아리처럼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그 적당히 정말 걱정 없을 정도의 경제력.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성적인 욕구를 건강하게 충족시키는 거예요. 물론. 그 동양에서는 그 성을 질병의 주요 원인으로 생각했고 또 병을 치료할 때 성치료를 아주 그 중요한 요법으로 적용했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에 와서 이제 그런 성치료를 연구하는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그 단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더라고요. 일례로 보면은 이제 최근에 호주에 그 오르가즘을 연구하는 연구소가 생겼어요. 아니 되게 훌륭해요, 박사님. 근데 제가 리베로스라고. 네네. 근데 박사님 그러면 우리 청취자들이 진짜 우울증이고 뭔가 정말 그런 치유가 급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 실질적인 어떤 성적인 솔루션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런 게 있으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인 거. 파트너가 없어도. 맞아요. 정말요. 저는 예전에 어떤 분이 우울하면 자위만 잘해도 괜찮아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당시는 이해가 안 갔지만 우리 박사님께서는 그런 거를 좀 솔루션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성적인 자극을 적절하게 잘하면은 실제적으로 다 알다시피 아까 전에 그 세로토닌이라든가 뭐 도파민이라든가 이런 거 부족해서 우울증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런 물질이 상당히 활성화된다는 것이 이미 과학적으로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면은 파트너가 없으면은 스스로 그 셀프 플레저를 추구해야 돼요. 그리고 SNS로.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성감대를 몸을 접촉하는 것이 이제 신체적인 양식을 공급하는 건데 특히 이제 성감대를 자극하면은 효율적으로 이제 그 에너지를 자극하게 되고 또 기분을 빨리 흥분시키고 업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저 질문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청취자로서 그 들었는데 그럼 머리카락으로 저도 그 뒤로 이걸 어떻게 쓴다는 거지? 머리카락으로 성감대를 자신의 머리가 만약 길다 그러면 머리카락으로 자극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자기 자신 머리카락으로? 아니 그때 저는 청취자로서 들었는데 머리카락이 상당히
접촉을 하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머리를 얼마나 길어야 할까요? 그쵸. 저번에 3손을 예시로 왜냐하면 들어줬어요. 머리카락이 길을 받는 안테나 역할을 해요. 그리고 머리카락이나 이 털들을 닿을 듯 말 듯 터치할 때에 실제로 기가 많이 생깁니다. 짜릿한 전기감이 많이 느껴진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백마담님의 질문처럼 자기 스스로한테 이렇게 머리를 길러서 그렇게 해서 그 에너지, 생체 에너지가 많이 활성화되는 접촉을 스스로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제 호르몬들도 많이 나오고, 예, 에너지가 활성화돼서 기분이 예, 좋아지게 돼 있죠. 오늘부터 머리를 다들 길러. 그리고 내년 이제 해봐야겠다. 그 남자친구가 없으면은 네네. 예, 남자친구를 파트너를 빨리 구하는 게 이제 가장 사실은 아 그러면 이제 가장 해결하는 친구 방법이겠죠. 머리로. 근데 사실 그런 말 들으면 우울해질 수 있죠. 맞아요. 파트너 없어서 우울한데 빨리 구하라니. 아니 근데 박사님 맞아. 이게 지금 내 정신 상태가 건강하지 않은데 다른 파트너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되게 힘들지 않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것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찾으라는 건가요? 그것만? 그러니까 섹스 파트너 같은 그런 걸 찾으라는 건가요? 아니 하나의 솔루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성내를 적절하게 이제 추구를 해야 된다는 걸 일단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먹을 때에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고 조성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 그쵸. 그런 생각조차 없으면은 맞아. 공감. 그런 기회를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노력하자는 얘기지. 네. 지금 아까 전에 마음을 먹자고 한 것도 노력하자는 거 아니에요? 아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파트너를 구하는 것도 결국은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쵸. 그리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네. 맞아요. 그렇죠. 그냥 가만히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요. 그죠? 네네. 네. 그러나 일단은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그런 기회를 많이 불러들이는 그쵸. 맞아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그쵸. 네. 오케이. 네. 우리 시간이 오늘 그러면 이제 당신이 우울한 이유 이제 그쵸 1% 솔루션 우리 포브레인이 제시해봤는데요. 정말 오늘이야말로 이 포브레인에 맞춰서 우울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솔루션이었던 것 근데 같아요. 내가 하나만 얘기하면은 네네. 본인들이 기분이 좀 안 좋거나 좀 무기력하거나 네네. 우울할 때 그럴 때에 남자친구가 없었다거나 오랫동안 성욕을 억제했다거나 그런 것과 연관되는 그런 기억이 없습니까? 지금은 잘 모르겠네요. 아니 마침 무렵되는데 갑자기 맞아 갑자기 경험담을 네. 나는 기분이 진짜 처질 때는 네. 그럴 때가 상당히 많은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쵸. 갑자기 이제 섹스 파트너라든가 혹은 여자친구가 없었을 때 상당히 마음이 막 불안해지고 근데 조금 신경질적일 될 때도 있고 네네. 때로는 좀 우울하고 대부분 그것과 연관이 됐거든요 지금.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 관점이 없다 보니까 연관을 못 지을 수 있지만 박사님 말씀 들어보면 또 그것도 상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본인들 한번 되돌아와서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거하고 연관이 안 돼 있는지. 아니 마무리할 무렵에 맞아. 오프닝처럼 질문을 던지시니까 당황. 루나님 어때요? 왜냐하면은 문제의 어떤 근원을 아직까지 여기 있는 분들도 상당히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회피하고 있는 아니었던 것 것 같아. 같아요. 저는 결혼하고 오히려 좀 우울했던 때가 있거든요. 결혼 초기에. 네. 그러니까 저는 좀 저의 경우를 돌아보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결혼 전이 좀 성 문제라는 거는 성 단절도 문제지만 네. 성생활을 잘못해도 잘못했다. 연관이 돼 있어요. 아니 박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빠져나갈 구멍이 그러니까 없잖아요. 항상 가부족이 문제야, 가부족. 예를 들면은 이제 프로이트도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불안신경증은 금욕이나 성교 중절에서 신경쇠약증은 과도한 자위 같은 성적 남용에 의해 생겨난다. 네네네, 맞아요. 동양적인 관점도 마찬가지예요. 남용이 가부족이면 가부족. 그러니까 단절돼도 문제지만 잘못하거나 너무 가용했을 때도 그것이 문제를 유발시키는 거죠.
남용해버리면은 그게 정신적인 공허라든가 육체적인 세진을 바로 초래하거든요, 그게. 잘못하면은 더 외롭고 더 오히려 더 우울해지죠. 네네. 네. 그러니까 이 상당히 사실은 포브레인이 이 우울증에 다 연관이 돼 있지만 네네. 성 문제가 근원적으로 엄청나게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돌아보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근본적으로 이 우울이 극복이 되고 행복해지지. 네네. 이 문제를 도외시하면은 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기 쉽다는 얘기죠. 정신적으로 극복하고 바꾸는 건 한계가 있다니까요. 육체적인 조건이 만족이 안 되면은 정신적인 것이 잘 컨트롤도 안 되고, 이 마지막에 일시적으로만, 네. 변화가 근본적으로, 네. 행복에 올 수가 없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걸 자각할 필요가 있다. 박사님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마지막인데 동의를 못 하겠는데 또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일단 넘어가도록 하긴 하겠는데요. 괜찮아요. 좀 길어지면 어때? 얘기해봐. 얘기해봐. 네네네. 굉장히 자유롭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디를 통해서든지 맞아요. 접근할 수 있다. 온전하게. 그래서 마음을 통해서 심리 상담을 통해서도 온전히 그런 부분을 다 해결해 나갈 수 있고 뭐 성생활을 통해서도 다 해결해 나갈 수 있고 또 영적인 어떤 트레이닝을 통해서도 해결해 나갈 수 있고 운동을 통해서도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하나의 루트이고 접근이지 오로지 뭐 성을 돌아봐야 된다. 이거에는 저는 그거는 이제 없죠. 접근하는 방법이고 결국은 그 깊게 들어가서 네 개가 종합적으로 통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하나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그것만으로도 극복이 가능하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거죠. 밸런스가. 한 가지를 온전하게 하면 그 밸런스가 다 통할 수 있다는 거죠. 저의 제안은. 왜냐하면 그러면 수녀님 뭐 스님들 다 굉장히 우울해지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 우울한 사람들이 많고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육체적인 원리나 성적인 에너지까지 컨트롤이 가능하고 그 조화가 가능한 게 된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은 해결되지만 그러니까 우울증이라는 거에 대한 치유의 관점이 이제 사람들이 성에 대한 것에 대한 관점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박사님의 어떤 솔루션이 굉장히 새롭고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MCB 훈훈하게 잘 마무리해 주시네요. 네네. 양식이 박사님 마무리하면 안 될까요? 육체적인 양식이 있고 성적인 양식이 있고 네네. 그다음에 심리적인 양식이 있고 정신적인 양식이 있어요. 맞아요. 그게 우리 포브레인을 말하는 거죠. 그 양식들이 네. 골고루 잘 충족이 돼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백마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관점을 일단 접근하고 여기가 충족되면 나머지 다 따라오거든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걸 다 등한시하고서 연결이 될 수가 없다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성하고 자꾸 연결 안 하려고 하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그 성하고도 연결하고 그래서 세 개가 있을 때 마치 삼각대는 좀 불안정하잖아요. 그래서 사각대로 아주 건강하게 충만하게 자신의 성생활도 우울도 극복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막판에 우울해지네. 아니야. 우리 우울하게 끝내면 안 돼요. 그래서 박사님의 그 사람들에게 그 성에 대한 어떤 그 새로운 걸 주고자 하는 마음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려요. 종합적으로 이렇게 사고하는 방식을 우리가 자꾸 맞아요. 그 부분은 동의해요. 진짜 그 부분 저 동의해요. 일부만 집착하지 말자는 얘기죠. 맞아요. 약에만 또 집착하는 사람도 있다고. 맞아요. 약에만 또 집착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게 제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네 개가 종합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가 포브레인 와수다를 하는 이유죠.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포브레인 와수다 이제 마칩시다. 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언제나 질문이 있다면 저희 게시판에 댓글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구독 빵 그리고 하트 빵 하트찜 그리고 댓글찜 많이 남겨주세요. 저희 우울해지지 않게.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